제가 좀 거품 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2부속실 이거 빨리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을 늘리지 않겠다, 대통령 조직을 늘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제 2부속실을 공약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그때도 좀 반대를 했습니다. 이게 뭐 조직이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은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지위가 있다. 그리고 그렇죠. 법으로는 없지만 국민들이 이 영부인에게 바라는 것, 또 영부인이 해야 될 일들이란 게 꽤 많다. 물론 뭐 그 전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부인이 개척해야 될 부분들, 또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가서 영부인이 좀 살펴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영부인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. 그러려면 그냥 공식적인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. 그럼요.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조직이 뭐 좀 돈 좀 드는 거 그럼 뭐 어떻겠습니까? 그 뭐 국민들 충분히 세금 낼 수 있죠. 그럼 하는 거 오히려 그 활동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데 불구하고 이부속실을 안 만드는 바람에 계속 지금까지 이제 논란이 진행돼 왔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직제 개편을 해서 제2부속실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. 그렇죠.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그 직제 개편에 들어갔다. 네. 대통령실 그 이제 시행령을 바꾸면은 그건 이제 국회의 뭐 입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하면 되는 거고, 그리고 기존에 이제 부속실이 있잖아요. 네. 그 부속실 내에 한 대여섯 명이 이미 김건희 여사 관련된 팀이 있어요.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팀을 별도의 제2부속실로 독립을 시키자. 네. 시키고 공식화시키고 영부인 관련 업무는 거기가 공식 창구가 돼가지고 다 하게 하자. 근데 이게 왜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차이가 있다라고 왜 굳이 그냥 제2부속실 합니까?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데, 자 보자고요. 종북 목사 최재형이 영부인에게 사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네. 결국 만났잖아요. 만났는데 저는 그 뭐 가방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문제도 따져야 되겠지만, 일단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쉽게 뚫렸다?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. 그렇죠. 대통령 영부인의 그 경호 라인이, 경호벽이 그게 그렇게 쉽게 뚫렸다? 종북주의자에게 그렇게 쉽게 뚫렸다? 이건 국가 안보상에요. 네.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, 그게. 그런데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. 맞아요. 아니 검색만 제대로 네이버 들어보면 다 해보더라도 나옵니다. 최재형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다 나오는데,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영부인한테 이게 만나도록 그 옆에 있는 스태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업무를 좀 제대로 좀 시스템을 갖춰서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. 그러니까 제2의 최재형 방지법입니다. 네. 방지를 위해서, 법이 아니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그 제도적 장치가 제2부속실 설치다. 앞으로 영부인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신원조회도 분명히 하고 괜찮은 사람인지, 무슨 의도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자 하는지 이런 것도 스크린하고, 그래서 그런 데서 속된 말로 삑살이 안 나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자, 저는 이게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 시각과 엄중함, 이게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부속실을 안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물었습니다. 도대체 왜 안 만들려고 그러느냐. 그랬더니 이게 간섭받기 싫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? 근데 그건 아니다. 아니 영부인이 왜 간섭을 안 받아야 되냐. 영부인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 받아야 된다. 근데 그 영부인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그동안 사실 이게 반대해 와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가 좀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. 아마 어디 토론회인가요? 채널A 토론회라고 네.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 김종석 앵커가 퀴즈를 했어요. 그 이제 주도권 첫 번째 토론 끝나고 두 네. 번째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퀴즈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
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입장 OX 했는데 다 O를 들은 걸로 기억이 네. 납니다.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떤 좀 충격을 네. 줬다라는 측면이 있어요.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부속실 만든다고 뭐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의 행동과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 활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실은 뭔가 통제받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. 아, 그럼요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. 예. 우리가요 대통령실에 누구를 만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영부인 누구 만나잖아요. 그러면 가면 이 사진하고 경력 다 이렇게 이 밑에 있는 보좌관들 비서진들이 다 만들어 놓습니다. 그럼요. 예,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앞에 다 놔둡니다. 예. 그러면 이 조금 정무 감각이 있는 보좌진 같으면 자 오늘 대통령이 누구 만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쭉 스크린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혹시 대통령이 뭐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저 뭐 전화기나 뭐 이런 거 다 물론 못 가져가게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걸러주는 역할을 사실은 부속실에 하는 거예요. 해야죠. 예? 예.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석실에서 어느 분야의 사람 만난다 그러면 미리미리 스크린 합니다.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는 여기는 뻥 뚫려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사 개인이 알아서 카톡하고 뭐 하고 하는 바람에 진짜 요즘 제가 나 뜨거워서 볼 수가 없는 김건희 여사 이 그 최 목사하고 이 최 목사란 놈이 이 여사한테 진짜 무슨 왜 가방을 안 들고 나오십니까?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? 그러니까요. 예?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문자가 주고 오고 가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. 정말 그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대호각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. 네. 그런 문자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그 방치했다, 네. 허용했다. 그거 자체가요.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. 뭐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그 1950년대 무슨 소설에 나온 자유부인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대통령도요. 대수비를 해야 되죠. 네.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. 그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님 이건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대통령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충원을 하고 그런 견제 장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체크 앤 밸런스 아니에요. 체크 앤 밸런스가 사라진 거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. 네. 예.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뭐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는 거. 야당이 지금 뭐 안 하니까 빨리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인 어떤 이걸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좀 그래도 이제 좀 안심을 하실 게 아닌가. 좀 불안하잖아요.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뭐가 나올지 또 매일 모든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연결시키는 것들이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아니라고 깔끔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또 이게 그 변호사 하는 분이 또 어느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검사들 앞에서 사과했다.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, 진짜. 참 이해가 안 되는데. 왜 그런 이야기를 퍼쳐시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해요. 그냥 공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지. 국민들 앞에서는 사과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검사 앞에 하겠다. 또 욕먹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빨리 좀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는 장순칠 비서관 네. 유력하게 검토돼 있던 이분 어떤 분이시죠? 장순칠 비서관은요, 지금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 거기 비서관이 3명 있는데, 네. 1, 2, 3, 2 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장순칠 비서관은 그 대통령 캠프였던 그 윤석열 국민 캠프, 광화문 이만 빌딩 시절에 그때 이제 합류를 했어요. 주로 이제 메시지 작성 능력이 상당합니다. 네. 그리고 뭐 정무기획, 메시지 작성, 정무기획 뭐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쨌건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정비를 하고 더 이상의 어떤 이런 일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